동물은 클 때까지 커야 하고요. 식물도 자라야 하듯이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동안은 어려움도 있지만 극복하는 것이 이제 행복이다. 지금 경쟁 얘기해 주셔서 아름다운 경쟁은 꼭 세상에 필요한 것 같은데 105세까지 사셔보니까 네.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인생이 어차피 언젠간 다 누구나 다 하나도 못 가지고 떠나잖아요. 네. 근데 그 인생을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친구들을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잘못 사귄 고등학생을 만나보면요. 너무 감정이 이기적이에요. 우리끼리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왜 고통이 오느냐 말이죠. 왜 어려움이 오느냐. 좀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요. 근데 요새 우리 그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왜 결혼할 때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냐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안 낳으면 우리 부부가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 애들 낳아가지고서 고생하고 키우느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좀 머리가 좋지 못해서 치진아가 된다든지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애 가지고 고생하는 부모들 보면 왜 저렇게 고생하나. 그러니까 그 안 하겠다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들게 되면 나만 편했으면 좋을 텐데 그 뭐 남이 고통스럽다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 뭐 그럴 거 없지 않냐.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이기적이고 즐거움을 나만 가지겠다 하는 사람들인데 더 크게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사과나무가 자라잖아요. 자라면 그럼 이 사과나무가 자라는 목적은 뭔가? 뿌리를 튼튼히 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죽어가게 돼 있는 게 그게 완성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머물러서 아무 열매도 없으면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의식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거든요. 애국심을 못 가진 사람은 국가에서 버림받고 애교심을 못 가진 사람은 학교에서 버림받고 친구를 못 가진 사람은 애투리가 되고 고독하게 되고 자기를 없이 하는 것, 자기를 상실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 내가 나를 완성시키고 내가 한 인간답게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 자기 완성. 동물은 클 때까지 커야 하고요. 식물도 자라야 하듯이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라고 할까요? 우리 좀 젊은 세대들 보면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세대들 이제 많이 보면서 학생들 보면서 근데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하죠. 한때 우리 사상계를 올간지가 있어서 지성인들도 이제 대학생들이 좀 많이 봤거든요. 그 사상계사의 안배옥 선생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살으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위해서 좋은 무슨 스승, 지도자의 강연 같은 걸 들려줄 수 없을까. 우리 국내에서는 뭐 이제 함석근 선생 같은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애국에서 누구 모셔올 수 없을까 하다가 중국에서 이모당 박사를 한 분을 모셔오자.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분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억에 남는데 너무 이제 학생들, 젊은이들이 그 강당에 모이려고 해서 지금은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쪽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이크를 방송을 하고 길가에 서서 이제 방송을 듣고 그럴 정도가 됐어요. 나는 이제 집에서 이제 방송을 듣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성장한 나라, 부자로 잘 사는 나라, 유럽 나라. 거기에 젊은이들은 장관의 아들, 딸, 사장의 아들, 딸 같이 자라기 때문에 부모보다 더 올라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은 좋은 부모를 가지니까 행복할 것 같아도 내려오는 길이 있어도 올라갈 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중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한 여러분을 말이지 당신네들은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근데 누가 더 행복하냐? 올라갈 가능성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내려갈 길밖에 없는 사람은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행복의 길은 우리에게 한없이 높다 말이지. 더 높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자기를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참 좋은 얘기다 말이죠. 이제 그런데 결국은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성장하는 동안은 어려움도 있지만 극복하는 것이 이제 행복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또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작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요 얼마 전에 그 지방의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해마다 가요. 거기에 가서 이제 애들이 참 즐겁게 맞이해주고 이제 모이니까요. 간데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겪는데 잘못된 교육제도가 있다고 해도 너희 갈 길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예를 들어줬냐면 내가 체육 선생인데 너희들 이제 100명이 있다 하고서 이제 내 밑에서 체육을 배우는데 체육의 기초가 되는 것은 100m 경기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100m 경기를 열심히 뛰어봐라. 그리고 한 달 후에 경기해보자 말이죠. 경기해보자.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하게 되면 너희들은 100m 경기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한 달 후에 운동장에서 경기해보면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1등, 2등, 3등 뿐이고 97명은 똑같이 고생했지만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그게 우리 교육제도다. 근데 이제 선진국에 가게 되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되면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 선생이 나는 100m 경기가 좋아서 뛰었는데 너희는 내 체질에 맞고 하고 싶은 경기 뭐든지 해라. 네. 야구를 해도 좋고 마라톤을 해도 좋고 수영을 해도 좋고 뭐든지 해라. 그래서 100사람이 100가지 경기를 하게 되면 1등이 몇 명 나오냐? 100명 나온다. 그게 이제 교육이다 말이죠. 근데 내가 이제 학생들 보고 하는 말을 뭔고 하니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기억에 남는 친구가 3사람인데 하나는 윤동주 시인이다. 근데 그 윤동주는 그때도 시인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쓰는 시를 연장해가지고 50, 60이 돼도 나는 시인으로 산다. 그 길 택했다고. 나는 그 친구를 볼 때 저 윤동주는 지금은 병아리 시인인데 이 다음에 큰 닭이 되면 세상을 울릴 것이다 생각했다고. 일찍 세상은 떠났지만은 지금 세상을 울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길 찾았다가 또 우리 황순원 작가가 한해 선배인데 그 황순원 작가는 가만 보면 그때도 나는 소설 쓴다고 60대 때나 70대 때나 소설 써서 그 소설을 통해 가지고서 내 인생의 끝까지 갈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뭐 저 남양주가에 거기 되면 그 문학관도 생기고요. 역사에 남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1년째 아마 좀 후배였을게요. 홍창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게요. 그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의사가 된다는 친구는 많이 있었는데 그때 왜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랬을까? 그때 많은 어린애들이 이제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일찍 죽었거든요. 지금은 상상을 못해요. 어린애들의 5분의 1은 다 죽었거든요. 저 애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소아과 의사가 돼서 살려줘야겠다.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 우리 소아과 계통에 존경받는 일 많이 했죠. 서울대학 병원의 원장도 하고 네. 아산병원 원장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내가 학생들 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다른 사람 따르지 말아라. 너한테 가장 좋은 길은 네가 간다고 봐요. 그럼 내가 1등 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살아봐도 그렇더라 말이지. 철학 공부하면 뭐 돈도 안 생기고 취직할 때도 없고 다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행복해진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학생들로 하여금 민구하리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백리길을 마라톤 끝까지 가라. 네. 그 사람이 모든 걸 이기고 뭐 힘들다든지 뭐
또 친구가 없더니 다 이기고 갈 수 있으니까 글로 가봐라.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 보고서 좀 희망을 주는 거죠. 나는 오래 살아봤으니까 그걸 이제 체험했고요.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그 교육적인 의미 그런 것도 젊은 학생들이지만은 어른이 된 다음까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그 방향이 아닐까. 네. 그래서 방향과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다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별로 않고 대단치 않은 거 가지고 방황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지혜가 되지 않나 싶죠. 예. 아까 전에 근데 결혼과 출산 얘기해 주셔서 예. 결혼, 출산 요즘에 포기하는 분들 젊은 세대 많은데 교수님은 꼭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요새 인구 문제 말이죠. 네. 예. 그 재미있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제일 먼저 걱정해가지고 많이 나와서 가난하게 살고 교육 못 받는 것보다는 적게 나가지고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 그 운동은 외국에도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여자대학을 창설해준 고한경 박사가 이제 그 운동을 제일 먼저 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방의 그 인구 정책 때문에 강연을 좀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면서 한 번 나보고 자기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가는데 너무 한 가지 강연만 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허전할 테니까 나보고는 이제 문화 문제, 뭐 교육 문제 그거 좀 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좀 도와드리려고 이제 따라갔거든요. 그 나는 이제 내 가연차를 기다리고 있고 고한경 박사가 이제 가연하면서 할 말이 미국안이 선진국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 쭉 가보면 백인들은 다 둘씩 난다고. 네. 하나 아니면 둘 난다. 그래서 다 잘 키우고 그런다고. 그런데 흑인들은 5도 낳고 6도 낳아서 교육도 못 받고 고생한다고 말이죠.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아들, 딸을 가르치지 않고 둘만 낳으면 된다고 말이죠. 아들, 딸을 가르치지 말고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제 그거 주제에 가야 돼요. 네. 고한경 박사 그렇게 가연하고서 그냥 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김 교수님 어린애들 몇입니까? 그래요. 그 나는 아들이 둘이고 딸이 넷이거든요. 6명. 예. 그러니까 난 6이라 그러고 어떻게 되겠어요? 백인은 아니셨던. 예. 갑자기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내가 뭐라 하는 거 아니 아들은 둘입니다. 그랬거든. 다른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아들은 둘이신다. 거짓말은 안 하셨네요. 보세요. 김 교수님도 둘만 키우는 거야. 네. 그런데 인구 문제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살아야지 네. 인간이 너무 개입하는 게 아니다. 난 그 중국도 그랬잖아요. 많이 날까봐 다 이제 하나만 나라 그러다가 이제 둘 이상 나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런 인구 문제는 이게 역사와 사회가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질서가 있는데 너무 개입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돌아가서 이제 난 6을 키웠으니까요. 인구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가 나 같은 사람을 표창을 하라고. 난 지금 증선조까지 다 보면 40이 되거든요. 내 밑에 말이죠. 그러니까 나 표창하면 된다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나보고 이제 얘기를 하라 그러면요.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길 가운데 하나는 가정을 가지고 사랑이 뭔지 깨닫고 사회인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이 인간이지 거기서 튀어나와서 나만 즐겁게 나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 안에서 가장 보람있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물어보면 사랑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과 못 깨닫는 사람은 달라요. 사랑이 얼마나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걸 느끼게 되면 결혼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애기 낳아서 키우는 것도 인간으로서 사는 책임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 사랑을 모르고 산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애정이 없는 부부가 제일 불행해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하니 가정애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을 다 살지 못한 거예요. 또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교수 같은 교육자에게 제일 불행한 누구하니 제자를 사랑하지 못한 교육자는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에 있는 그 가정을 같이 보라 그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우리 연세대학교 부총장 가운데 한 분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자꾸 그 입양을 하면 어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게 뭐 고생 안 하고 산다고. 그래서 뭔가 애정을 베풀고 싶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여소리 같은 반려견은 좀 없고요. 닭을 키우면서요. 거기다 이제 아주 정도 두고 이제 그랬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들기 전에 누구 하나 입양을 하라고. 그러고 나니까 마지 못해서 딸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래 그 어린애를 키우려고 고생도 하고 뭐 그런 동안에 이 부부가 사랑이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보고도 한 말이 뭔가 하니 사람은 사랑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딸을 키워보니까 그 애가 자라는 게 전부 그렇게 우리 행복이 됐다고 말. 그 나이 들고 나니까 내가 그 입양을 안 했으면 이 늙어서 말이죠. 70이 넘어서 얼마나 허전하고 의미가 없었겠냐고 말이죠. 그래 그 이제 입양한 딸에서 이제 손주들 보고 그래서 사는데요. 나는 그것이 늙은 다음에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안 하면요. 늙은 다음에 고독, 늙은 다음에 필요 없이 살았다고 하는 데까지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사랑을 만드는 사람, 사랑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랑은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만큼 더 행복해져요. 그거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아들, 딸 6을 키우려고 많이 이제 고생했는데 내 아내가 좀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내 막내딸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전쟁 때 그 우리 6이나 키우고 고생 안 했을 텐데 고생했다고 말이죠. 그래요. 내가 그래도 어머니 보고 물어봐라. 엄마 우리하고 같이 살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으냐고. 너희들하고 고생하는 때가 제일 좋았다. 그때가 오면 또 갈게. 왜요? 사람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거든. 그걸 좀 깨닫고 체험하는 문제. 그래서 저는 연애는 다 하는데 부부간의 애정이 없으면 그 연애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보지 못하면 사회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인간이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길은 그 과정을 밟아라. 그거 모르고 살면 인생을 잃어버린 거다. 좀 그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그 과정을 밟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이제 교수님 가셔야 돼서 마지막 질문으로 어쨌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드니까요. 그 힘겹게 건너고 있는 후대의 젊은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내가 90 넘어서 어느 대학에서 상을 좀 받았는데요. 좀 영광스럽고 그 감사하는 상이죠. 나이 들어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고서 그분들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고맙다는 얘기하면서 상을 주기로 결정됐다고 하니까 받긴 받는데 나 상 받을 자격은 없다고. 왜 없냐면 내가 무슨 큰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직책을 맡은 길도 아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나한테 상을 주니까 상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받을 조건이 있다고. 그건 뭐냐.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걸 좀 받겠다고. 나만큼 가난하게 살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본 사람은 없다고. 사실 내 친구들은 나보다 덜 고생했다고. 다 여유 있는 가정이고 좋은 학교 다니고 나는 인생의 1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서 100까지 왔다고. 그 100까지 오고 나니까 중간에 온 사람보다는 처음부터 온 사람이 더 풍부하게 더 귀하게 살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고생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사랑이 있는 고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랑만큼 행복했다. 또 그 사랑만큼 보람이 있었다. 그걸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상을 주니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내 인생에서 그 한 고백이 되는 것과 동시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폭풍이 있으니까 강해질 수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고 그거 없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보라 말이죠. 그건 가장 행복하다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살게 해주는 행복의 길이다.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냐, 맞아요. 그런 생각이죠. 제가 오늘 교수님 모시고 100년의 지혜 요 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여쭤봤는데요. 저는 생각나는 게, 제 이제 할아버지가 한 10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유언장에 뭐라 남기셨냐면, 내가 너무 남기고 가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그게 남긴다라는 게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너무 남기고 가는 게 없어서 미안하고 내 인생에 뭔가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걸 남기고 가신 것 같아서 너무 좀 사실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교수님의 지금 영상과 이 책을 보시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긴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 번쯤 교수님의 105년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마지막 얘기인데,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민주화가 있어야 돼요. 나같이 늙었을 때는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야 하는데, 아마 내 책 그 가운데 하나가 돼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교수님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교수님 한번 초대해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영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